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2월 24일자를 시작하겠습니다. 헤이스틱 신드롬이라는 것을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요. 건초더미에서 바늘찾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생존 우선순위 내용을 편집해 봤는데 건초더미에서 제가 바늘을 찾은 건지는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선 직관적으로 생존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뉴스다 하면은 일단은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지우기도 하지만은 어떤 그 개인적인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역사 기록을 또 남긴다는 의미에서도 좀 의미를 스스로 좀 부여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인데 제목은 깁니다만은 나름 짧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재래식 전력화하는 세계에서는 그린란드가 북미 존립을 위해 사활적으로 중요해진다. 디디 키르스텐 타트로라는 사람이 뉴스위크지 일본판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저공으로 날며 궤도를 바꾸는 극초음속 미사일의 시대는 탄도미사일의 시대와는 방위의 본연의 자세가 일변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린란드 때문에 유럽들이 뭐 분노를 확산시켰는데 발언을 철회했지만 그러나 이 어수선한 정치적 폭풍의 그늘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발언 뒤에 있는 진짜 안보상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그것은 지금 거의 논의가 되지 않는 하이퍼소닉, 극초음속 병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그린란드의 새로운 의미는 종전보다 훨씬 빠르고 멀리 비상하는 미사일이 서방 국가의 안보 전체를 크게 바꿔놓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렇게 되는데 알래스카 대 페어뱅크스 대 북극 안보 담당 교수 트로이 부퍼트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가는 경로로서 북극권이 전략적으로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극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그린란드는 아메리카 대륙에 속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결코 유럽 대륙의 영역이 아니다. 캐나다는 안보 무임승차자일 뿐이다. C를 만들어 가는 꼴이라니 제가 이렇게 느낌을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탐지도 요격도 곤란화됩니다. 그리고 이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핵탄두와 비핵탄두 모두를 탈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존립을 위협하는 병기다. 미사일의 위치와 진행 방향을 파악하려면 납삼각 측량에 따라 시간차를 보정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센서가 필요하다고 푸버트는 말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린란드가 매우 중요한 그 위치에 있다. 방위골조 전체를 다시 만들기 위해서 그린란드에서의 확실한 액세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능력. 2월 초 노르웨이 트롬소에서 열린 북극회의에서 비비안 모츠펠트 그린란드 외무장관은 우리는 말조차 할 수 없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기술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세상은 끝났다. 루비오 장관의 말을 인용해서 그린란드는 미국과 캐나다의 국가안보에 그야말로 사활적인 존재라고 그는 말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세계는 위험한 세계, 미 유럽서 계속되는 음해한 비판, 세계가 치러야 할 대가, 웨지 1번판입니다. 2026년 1월 24일 파이낸셜 타임스 사설이 트럼프 세계는 암흑의 세계다. 그린란드에서 약간 물러섰지만 낡은 질서의 파열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 세상은 일주일마다 감각이 다르다. 민주주의 동맹국 상당수는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 강대국과 함께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느 것도 큰 안심은 되지 않는다.
그린란드 위기는 쉽게 재현될 수 있다. 기본 합의의 조건이나 그것이 정말로 트럼프를 만족시킬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두 가지 큰 리스크가 있다. 첫째는 트럼프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이다. 두 번째 리스크는 트럼프의 행동이 다른 나라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에 관련된다. 동시에 트럼프는 그동안 다른 강대국을 억제하기 위해 있던 미국 주도의 동맹망을 훼손하고 있다. 유럽은 트럼프에 맞서 스스로의 강인성 강화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든든한 조짐을 보였다. 하지만 위험한 것은 위기가 후퇴하면 안이한 자기만족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카니의 말을 빌리면 파열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오래된 질서는 이미 사라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왜 구주는 음습한 비판을 계속하는가? 사설에서 트럼프는 언젠가 심각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그 대가는 세계 다른 나라들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그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카니는 무엇이 파열되어 있다는 말인가? 동맹의 측면에서 안보, 경제, 정치 등 여러 중요한 측면이 있지만 카니가 말하는 파열은 아마도 이들 여러 측면의 토대가 되는 신뢰가 파열되어 있다는 데 위기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건 이해할 수 있어. 트럼프 세계에서는 괴롭히기 쉬운 것이 괴롭힘을 당한다. 신중해야 할 대중 접근. 최근 들어 이미 세계의 조수가 바뀌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12월에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방중, 1월에는 영국의 스타머 수상도 방일했다. 이들의 방중은 10년 전쯤에 무원칙한 유럽의 대중 접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좀 더 심사숙고된 대중관계를 모색한다면 대트럼프 견제를 위한 다양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의 깊게 해야 한다. 또 그렇기 때문이라도 유럽은 보다 신뢰성이 있는 역내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고 벌써부터 지적되고 있다. 일본도 거기에 협력해 가야 한다. EU 대화의 한층 더 강화와 환태평양 경제연합회 휴협정 TPP로서의 제휴를 구체화하고 싶은 것이다. 이 사설이 향후 리스크로 트럼프의 행동이 중로에 미칠 영향을 지적한다. 맞다. 그동안 트럼프는 중로를 반기는 일만 하고 있다. 4월 트럼프 방중이 주목된다. 미국은 모종 규율이 없는 몬스터 정권을 만들어낸다. 이제 그것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만들어낸 미국의 데모크라시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 자체 내에서 트럼프를 아작을 내고 있네요. 4월 방중 전에 트럼프가 C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마두로 체포, 파나마 운하 장악, 이란 위협, 그린란드 매입, 4월 전에 또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방중하기 전에 시진핑한테 확실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러중을 멀어지게 할 사건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저렇게 저는 예상을 하게 되네요. 이미 그 푸틴이 달러로 결제하겠다고 이미 돌아섰죠. 미러가 짝짝꿍이 맞아지고 중국과 유럽이 그냥 할 수 없이 이해관계 때문에 뭉치고 그래서 그 구미다 보통 구주다 이런 의미가 미러 그 다음에 중국 그러니까 구중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구윤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해야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아니에요. 안호균 뉴시스 2월 23일 국회 재경이 출석해 미 관세 관련 현안 보고 아직 상황 변화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힘들어. 미국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자료 충분히 준비할 것.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아 국익에 맞게 할 것. 요 요약만 하는 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국익의 우선순위인 그 정책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좀 나서야지. 그 왜 그 장관들이나 그냥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뒤로 빠져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도체부터 소고기까지 관세 압박 커지나 정부 국익 최우선 대응. 김 사무엘 머니투데이 2월 23일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그 상호 관세 대법원의 그 상호 관세 그 부결 이 판결에 의해서 어, 트럼프가 다시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201조, 무역법 301조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에 의해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압박이 더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디지털 규제 관련해서는 온라인 플랫폼법, 망사용료 부가정책, 디지털 서비스세, 정밀지도 반출,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제재 등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제가 우선순위 중에서도 생존 우선순위라고 표현하는데 국익 우선 위에 있는 게 국가의 생존이죠. 그런 국익보다도 생존 기준으로 판단을 해라. 어떻게 해야 생존할 건지 그런 거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익이 우선입니다만은 그 이익을 왜 내냐? 근본 목적은 뭐냐? 국가의 생존이다 이거죠. 그리고 국민의 생존, 그것을 위해서 일들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301조 조사로 한국의 디지털 규칙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2월 23일 폰 플랫폼 매핑 데이터 앱스토어 벌금이 잠재적인 플래시 포인트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이 요거를 지금 공략을 한다는 얘기죠.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아주 우리가 곤란해진다. 이런 얘기죠. 무역법 301조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디지털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이 무역장벽 보고서의 대표적인 나라로 거론됐던 규제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하는 허위 및 조작정보 방지법 시행령에는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의 개인 유튜버들이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은 이 허위 및 조작정보 방지법 시행령 이런 거에 하지만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구글 및 메타와 같은 주요 플랫폼에 대한 감독 의무를 확대한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부 한반도 긴장 완화 위해 한미훈련 조정 중 발표식이 연기 가능성 나와. 이재호 프레시안에서 2월 23일 국방부가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아직 한미 간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연합군사 연습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래는 그 미국이 요구한 그 연합훈련 일정이 있는데 우리 군이 저기 핑계를 댄 것은 설날하고 그다음에 다케시마의 날이 있어가지고 연기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 대변인은 동맹 간 통상적인 협의 조정 과정을 마치 갈등이나 배제의 문제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이는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는데 국민들은 단순하게 본다고 이 사람아. 그걸 뭘 통상적인 협의 조정 과정이다 이따위 얘기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미국이 그러면 그냥 우리 미일끼리 할게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2024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도강 훈련 연습을 하는 장면이고, 그런 거로 봤을 때 관련지어 생각해 볼 뉴스가 있죠. 한반도 대중국 발전 기지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한결의 사설까지 내놓은 거죠. 완전 좌파 신문이고, 19일 한겨레 보도 등에 따르면 평택 오산기지를 이륙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서해상 항중 방공 식별구역 중간지점까지 진입해서 초계 비행을 해가지고 중국 전투기가 뜨고 하는 긴장감을 연출해냈다. 국방부의 설 연휴와 일본 다케시마의 날 명분은 졸스러운 것이다. 미군은 보기 좋게 분풀이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미일 합동훈련은 따로 했다는 얘기고, 한국은 연습을 훈련에 을지연습, 뭔 방패 훈련이죠. 매년 정기적으로 하던 거를 정권이 바뀌니까 중국 눈치도 보고 북한 눈치도 보고 뭐 그래야 될 상황인지, 대기업 613만 원, 중소기업 307만 원, 월급 격차 2배 벽 여전. 남수현 도 중앙에서 2월 23일 797만 원 대 341만 원. 50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지난 2024년 월 평균 소득 차이다. 같은 연령대여도 대기업에 다니면 800만 원 가까운 소득을 올렸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쳤다. 제가 그 기업 분석을 합니다만은 요거 확실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 증가율이 대기업보다 높은데 재작년엔 대기업 증가율이 중소기업을 앞지르기도 했다.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후 역대 두 번째 있는 일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같은 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간 지인이 있는데 뭔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하는 것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데이터처 관계자는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상승률이 대기업에서 더 높은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대기업을 성한 사람들이라고 비유한다면 중소기업은 성박 사람들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인상시켜줘야 한다. 단 판매 가격에 전이시키지는 않는 손익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의견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박 안 사람들은 주로 기와집에서들 사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성박 사람들의 그 일반 그 저소득층은 초가집에서 사는, 옛날 사진 보면은 뭐 남대문 밖에 그 집들이 뭐 바로 초가집이고, 성안 종로 뭐 이런 데는 대부분 기와집들이 있고, 북촌은 양반들이 살던 데인가? 서촌은 양반들이 아니고 궁에 사는 사람들, 북녀. 그래서 좀 서촌은 집들이 작다고 그러죠. 그 북촌은 집들이 크고, 뭐 이런 기와집이 아직도 우리가 남아 있는데, 저건 대기업은 기와집에 사는 사람들이고, 일반 중소기업 사람들은 초가집에 살고 있는 꼴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 싶네요. 대법관 26명 중 이 대통령 22명 임명. 헌법학자들 권력 집중 자질 논란 재판 신뢰 하락 우려 본물. 서은진 뉴데일리 정부 여당 대법관 증언 강행 의지 밝혀 상고심 부담 완화 명분에도 효과 의문. 전원 합의체 운영 부담 오히려 커질 수도. 재판 연구관 확충 시 하급심 인력 공백 우려. 급격한 증언 결국 자질 논란 유발할 것. 법학계 단계적 접근과 제도 보완 절실. 이것도 압축된 제목만 얘기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증언을 하는데 대법관을 임명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리면은 정부에 딸랑거리는 대법관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법관 인재 여건과 제도 수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급격한 진원 방식은 부작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이재명 재판 다시 해야 된다. 뭐 이런 지금 진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죠. 14명에서 26명이면은 12명을 올리는 건데 전체 22명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26명 중에서 뭔 얘기인지 그 법을 그렇게 바꾸겠다는 얘기인가요? 조의대 사법개혁 3법 80년틀 바꾸는 사안 공론화 필요. 김혜영 한국일보 2월 23일. 여당 24일 본회의 사법개혁 3법 처리 예고.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지원 등 대법원장 80년 사법제도를 바꾸는 문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갈 수 있어. 이런 개인적인 견해를 조의대 대법원장이죠. 일부에서 재판소원제 등과 관련해 독일 사례를 거론하는 데에서는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일이 보통 대륙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영미법이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전에 학교 다닐 때 그 듣기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영미식 헌법과 그 다음에 그 대륙 법을 이렇게 짬뽕을 해가지고 아주 그 명분은 좋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MBK 영풍 고려엔 정기주총 안건의 주주가치 지배구조 혁신안 담아. 황윤육 브로터의 2월 23일. 고려엔 이사회가 개정상법 취지를 반영해 이사의 총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및 공평대우 의무를 정관에 명문화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동안 경영진 중심이었던 의사결정 구조가 주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시작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사주 처리에 대해서는 절반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10년에 걸쳐 임직원 성과보상에 활용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그 집행임원제 도입 등 이런 게 되더라도 그 주식을 주겠다 그러면은 경영진 말을 들을 것 같은 것도 있네요. 진짜로 마두로 당할래 했더니 이란 우라늄 희석할게 다급하게 제안. 요 제목으로는 SBS에서 우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우가 뭔지 이게 못한지 그래서 제가 요거는 우라늄이라고 제가 아니 이란이라고 바꿨습니다. 어쨌든 이 제목이 다 내용을 그냥 얘기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농축으로 만들면은 우라늄을 핵무기 그 원료로 쓰는 거기 때문에 발전용이라든지 평화용으로 쓰는 거는 저농축 우라늄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 수준으로 알려진 농축 수준을 20% 이하로 희석할 수 있는 입장. 이렇게 해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협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근데 4월에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이란을 또 칠까요? 안 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뉴욕 대규모 폭풍에 직면해 비상사태 선포. 지도에는 눈의 청량과 주요 겨울 폭풍에 대한 눈바라 경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관 이번 이 겨울 폭풍 눈과 함께 오는 그거에 대해서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되고 또 눈사태 등으로 그 구조된 사람들도 있지만은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죠. 그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쪽에 뉴욕 중심으로 그 폭설과 강풍이 폭풍이 오는 건지 참 일기가 세상의 기후변화가 다 이게 CO2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를 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지구가 기후가 변화가 올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지구를 이해하며 살고 있을까? 구자독 리맨 대표인데 조금 그 한 10여 년 전에 알고 지내던 사이에 있는데 페이스북에 글이 떴는데 그 정리 이렇게 기록에 남기고 싶은 정도입니다. 발전과 진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지구의 엔트로피를 높이고 위기의 신호가 커졌음에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지 못한다. 코로나19조차도 멈춤의 계기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단기 처방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리맨인데 이게 컴퓨터 재생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그, 어,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네요. 감사하는 마음, 지구에 대해서 그런 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미국에 항상 얘기를 할 때 그 원주민 오돈나가 부족의 감자 연설을 그 소개하는 사람도 있죠. 어, 그들은 한 주를 시작할 때 마칠 때 돼지와 물, 식물과 동물 보이지 않는 존재들까지 삶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것에 감사를 표하는 의식을 하고 있죠. 그것을 뭐 우리는 현대 그 종교에서는 미신이다. 하늘에 감사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제는 결핍을 전제로 움직이지만 감사는 충만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구 문해력은 거창한 고가 아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발 딛고 선 땅을 다시 읽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이해를 삶의 선택으로 연결하는 일이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지구를 읽고 있는가? 지구 문해력이라고 그래서 어, Earth Literacy라고 이런 용어를 만들어낸 그 책이 있다고 그러네요. 최소한의 품격이란 책을 보고 감상문을 올린 것 같은데 뭐 뜻은 좋은데 생각할 게 많아지는 거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